안녕하세요. 김기동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7일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그 월드컵을 보느라고 즐거웠습니다. 사실상 그 스포츠가 국민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축구 경기라든가 뭐 이런 경기가 있을 때는 하루의 그 일과 중에서 상당히 그 기분이 올라갑니다. 오늘 저녁에 축구 경기 봐야 되겠다. 집에 일찍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루가 즐거워요. 그래서 뭐 11월 21일 날 저녁에 또 중국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일일이 그 메모를 해놨습니다. 축구 경기가 또 있으니까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국민들한테 그 즐거움을 많이 준다.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저도 원래 스포츠를 좋아하지만은, 뭐 축구 이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좋아하는데, 축구, 남자들은 대부분 좋아합니다. 흥미가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래전에는 그 프로축구라든가 프로야구라는 게 없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제가 키가 원래 크거든요. 1m 85 정도인데 1970년대 1965년도 그 어렸을 때는 그렇게 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키가 1m 85였는데 아주 거인이 지나간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돌려서서 구경을 합니다. 나 그래서 강릉 단오제에 그 거인이 나와가지고 나를 구경하는 것처럼 영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여기 보스턴 가면은 1m 85는 키가 큰 축에 못 들어갑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은 1m 90 가까이 되는 사람도 천재예요. 천재입니다. 왜서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왜서 그렇게 아이들이 작았냐? 그때만 해도 잘 먹고 사는 집이 드물었습니다. 원래 키가 크는 것은 잘 먹고 못 먹고가 아니라 유전이다. 그런 얘기도 하지만은 유전 때문에 이제 키가 크는 사람도 있지만은 원래 잘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키도 많이 커요. 근데 옛날에 먹을 게 있나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냥 풀만 먹고 살았어요. 그때는 쌀도 부족해가지고 죽을 쏴 먹고, 그나마 죽도 못 쏴 먹는 사람들은 풀이나 먹고 삽니다. 보리밥에다가 쑥 비듬에다가 쌀 껴 있잖아요. 쌀래기 쌀. 그러니까 농촌에서는 옛날에는 쌀도 정미소에 가서 쌀 껍질을 뺏기는 걸 갖다가 쌀을 찌른다고 하잖아요. 쌀을 찌르가면은 쌀이 반토막이 안 나고 그냥 온전하게 쌀이 껍데기 딱 벗겨진 거는 팔고,
쌀액이라는 거는 이제 그거 방아를 찢다 보면은 그 쌀알이 깨져요. 반토막 나고 쇠토막 나고 그런 걸 이제 그런 걸 시장에 갖다가 팔지 못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쌀액이라고 합니다. 그걸 그런 걸로 이제 죽을 써서 먹습니다. 그것도 그리고 쌀액이 아니고 온전한 쌀은 다 돈 하려고 팔지 집에서 먹지 않아요. 먹지 않고 쌀액이 쌀액이 쌀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밥을 해서 먹는 게 아니라 죽을 써요. 그래야 식구들이 많이 먹거든요. 만일에 그게 죽을 쓰지 않고 밥을 짓는다 그러면은 그 쌀밥 한 사발이면은 죽을 쓰면은 두 사람 세 사람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늘려 먹으려고 옛날에는 쌀이 없으니까 죽을 써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죽을 먹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죽반 나물반 섞어서 또 죽을 써서 먹어요. 그렇게 먹고 청소년기에 키가 크겠어요? 그래 제가 이제 그렇게 키가 크니까 야, 너 잘 먹어서 키가 그런가 봐. 우유를 많이 먹었나? 콩나물을 많이 먹으면 키가 큰다는데 이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 지나가면 사람들이 서서 구경을 합니다. 거인이 나타났다고. 그래서 늘상 그 아이들이 노릴 때는 거인 아니면 키다리라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어때요? 저 키 큰 축에 못 들어갑니다. 요즘에는 다 젊은이들이 커요. 덩치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옛날에는 그 옷 치수 때문에 골치 아픕니다. 신발도 그렇고 옷 치수 때문에 맞는 게 없어요. 워낙 크다 보니까 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제가 발이 지금이 285mm를 신어요. 285mm에다가 제가 이제 이 사이즈는 115, 110 이렇게 이제 저기 이 웃돌이 그 와이셔츠라든가 이런 거는 웃돌이 그 잠바 이런 거 입을 때는 110, 115 이렇게 사이즈를 사거든요. 없어요. 옛날에는 제일 큰 게 105까지 나옵니다. 105밖에 없대요. 그런데 그보다 큰 건 없다는데요. 그러니까 작더라도 사가지고 쥐어짜서 입었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280까지 나오지 80원 나오는 게 없다. 280짜리라 주세요. 그래서 발이 100이고 작더라도 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발에 있잖아요. 발이 틀려가지고 발이 모양이 변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옷도 105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거라도 입어야지 어떻게 해요. 작은 거.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110은 간혹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릉에서 옛날에 어릴 때 살았는데 강릉에 이제 큰 옷가게 가면은 그 도매상의 옷이 왕창 올 때 한 차로 올 때 이제 110짜리가 한두 개가 섞여 온대요. 그게 미리미리 주문 안 해놓으면은 팔려가지고 없다 하더라고. 나보다 큰 사람이 있긴 있는가 봐요. 옛날에 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이순신 장군 시대는 옛날에 장군들은 덩치가 큰 사람들도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가지고 옷 사입고 그 다음에 신발 사서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신부가 아유 저 키가 너무 커가지고
난 싫어. 이런 얘기 하더라고. 저 키가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저기 뭐나 결혼해? 난 키가 너무 커가지고 싫은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1m 85고 와이프는 1m 59, 1m 60입니다. 옛날에 여자 키가 1m 59, 1m 60이면은 키가 작은 축이 아니에요. 그걸 나하고 25cm나 차이가 나니까 그 부끄러워서 어떻게 같이 다니냐. 그러면서 싫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해가지고도 무조건 그 옷도 큰 치수, 그다음에 신발도 큰 치수로 사오라고 그러니까 없다는데, 아유, 당신, 덩치가 커가지고 신발 사기도 힘들고, 옷치수 사기도 힘들고, 나 아주 스트레스 받아.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없다 그러면 105라도 사와. 까지 강제로 입으면 되겠지. 늘어나겠지. 그래서 이제 입었습니다. 없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뭐 회사 가서 만들어야 된다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옛날에는 살았어요. 요즘엔 축구가 나오지만 옛날에 저 어려웠을 때는 프로축구, 프로농구 없습니다. 옛날에 그 전두환 대통령이 있을 때 이제 그 프로 뭐 축구라든가 88도 올림픽 때 이제 그때를 기해 가지고 이제 뭐 프로축구니 프로야구니 이런 걸 그 운동을 많이 그 활성화 시켰습니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키가 크니까 그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니까 나보고 운동을 하라고 그럽니다. 무조건 그 체육 선생님이 너 100m 한번 뛰어봐. 그래가지고 시계를 갖다가 딱 체크를 합니다. 아, 야, 너 11초 가까이 뛰는데 너 저 100m 선수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잘만 하면은 10초대까지 뛰겠다. 그러니까 뜀박질 잘하니까 너 저기 키 크니까 다리도 길고 그러니까 작은 사람이 한 걸음 뛸 때 저기 두 걸음 뛸 때 너는 한 걸음만 뛰면 되잖아. 그러니까 100m 선수를 해가지고 완전 100m 선수로 이제 학교에서 뽑혀가지고 선수 생활을 해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항상 가면은 그 체육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너 100m 달리기 해봐. 빨리 뛰나 보자. 그래가 체크를 하고 또 농구하라고 그래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부모님들은 그 운동선수 하면은 평생 쪼달리게 살고 배고프게 살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하지 말아라. 요즘에는 운동시키지 못해서 난리치잖아요. 부모님들이 앞으로 야구라든가 축구 선수로 우뚝 서게 되면은 아주 큰 부자가 된다 해가지고 요즘에는 뭐 체육 선생이 나 축구 할게요. 나 100m 선수 할게요. 야구 선수 할게요. 안 해도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클 때는 다 하라고 하면 안 해요. 안 해요. 그 때문에도 뭐 가수라든가 연예인 같은 경우에도 별로 그 가수라는 직업을 가지면 평생 동안 가난하게 살고 쪽박 차는 직업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이제 가수라든가 운동선수가 이제 아주 좋은 직업으로 돈 많이 벌게 되는 직업으로 인식이 되면서 요즘같이 이렇게 날개를 달고 모두 그 계통으로 좀 배우고 진출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우리 어릴 때는
체육 선생님이 권유를 해도 마다합니다. 부모님들은 극구 반대를 합니다. 아이고 저 뭐 축구 야구 해가지고 나중에 어디 취직도 못하고 굶어 죽으려고 그거 하나? 그때는 이제 뭐 체육 선생님도 그때는 뭐 대학교 나와야 체육 선생님을 하지, 야구 축구만 잘한다고 체육 선생님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공부는 열심히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이 극구 반대해가지고 뭐 백미터 선수 하라, 농구 선수 하라, 뭐 야구 선수 하라, 체육 선생님이 강력하게 권유를 했지만은 부모님이 반대를 해가지고 못했습니다, 사실은. 하기가 그때 제가 그 운동선수를 한다고 그래도 제가 한창 젊은 나이에 그 프로 축구단이라든가 프로 야구단 뭐 이런 것이 창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가난한 생활을 했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거기서 운동선수 길을 걸었다고 해도 제가 한창 스포츠를 아주 전성기로 할 나이 되는 프로축구라든가 프로야구 이런 것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 50 가까이 됐을 때, 이제 40대 정도 됐을 때 이제 프로야구, 그 다음에 프로축구 이런 게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운동을 배웠다고 해도 제 나이가 40이 헐씬 넘었는데 프로축구라든가 야구 선수로 입단해가지고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때 안 하고 차라리 공부를 하기로 한 것이 잘했다. 시기적으로 그때 운동을 배웠다고 해도 시기적으로 직업적인 그 프로 운동 구단이 생기지 않았으니까 할 수도 없었고 취업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됐겠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안 그렇잖아요. 서로 하려고 합니다. 운동선수 하지 못해 난리칩니다. 나는 앞으로 아이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앞으로 나는 연예인이 될 거야. 앞으로 나는 야구 선수가 돼가지고 유현진이처럼 난 투수가 될 거야. 이렇게 앞으로 로망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가장 좋은 직업이 뭐 연예인, 운동선수 뭐 그런 걸 지금에는 첫째로 꼽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생각조차도 못했죠. 그때는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공부하던 시절이고, 그래, 체육 선생님이 안 한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반대를 하는데 아버지 엄마가 못하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하라는 소리 안 하더라고요. 너 말 안 들으면은 나인데 혼날 줄 알아? 수업 끝나고 교무실로 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좋은 말로 하라고 이제 유도도 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또 압박도 이제 아주 무섭게도 얘기하고, 뭐 나중에 하지 않으면은 뭐 엄청나게 몽둥이를 갖다가 때리기라도 할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구타도 심했습니다. 지금에는 이제 학교도 뭐 학교 폭력이 심하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학교에 다닐 때 학교 폭력이 지금만쯤은 아니지만은 그 상급생들, 그러니까 선배들한테 구타도 많이 당했어요. 사실은 그 원래 상급생들이 새로 들어온 이제 신입생들을 불러서 노래도 시키고 그러게 했습니다. 교실에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선배들이
부풀려서 노래 한번 해봐. 노래하고 나오고. 그때도 이제 아무래도 구타도 그때도 있고 학교 시절에 제가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이제 작은 아이들은 잘 안 불러갑니다. 덩치가 큰 사람들. 그리고 이제 군대 같은 데 가면은 덩치가 크고 이렇기 때문에 기술을 또 시키더라고요. 기술. 그리고 사역을 할 때 제일 1차 쪽으로 뽑혀가는 게 덩치 크고 힘 좋은 이제 사람으로 사역할 때 많이 뽑혀가고, 그 다음에 기술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키 크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은 별로 좋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버스가 이제 타면은 버스의 천장 높이가 높잖아요. 제가 요즘에는 타면은 천장이 많이 남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버스라는 게 버스의 설계가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1m 85가 타게 되면은 제가 아주 똑바로 서지 못합니다. 그러면 닿아요, 이게 머리가. 그래서 이제 제가 버스를 타면 항상 버스 안에 어떤 위치에 가 있는가 하면은 버스도 이래 보면 공기가 순환되라고 버스 환기구가 있잖아요. 환기구에 가서 이제 환기구를 우로 확 열면은 거기가 좀 높아요. 그러면 이 머리를 거기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시켜가지고 허리를 굽히지 않고 편안하게 타고 갑니다. 그렇게 많이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아마 제가 1m 85니까 아마 버스 높이가 1m 85 안쪽인가 봐요. 항상 그냥 버스에서 이제 타가지고 똑바로 서면은 이 머리가 닿아요, 천정에. 그래서 이제 버스의 뒤에 한 중간쯤 보면은 버스의 공기가 통하라고 버스 환기구가 열고 닫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버스 환기구를 위로 열고는 이 머리를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허리를 굽히지 않고 뻣뻣하게 갑니다. 의자에 앉지 못하면은 허리를 굽혀야 됩니다. 이렇게 서서 갈 때는 허리를 굽혀야 돼요. 왜냐면 목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환기구 쪽에 가서 환기구를 열고 환기구를 열어서 위로 올리면은 한 30cm 정도 높이가 더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거기에다가 이제 쳐박아요. 그렇게 하고 똑바로 서서 갑니다. 앉을 자리가 의자가 있으면은 이제 앉아서 가면 되고, 제가 항상 덩치가 크다 보니까 앉아도 불편합니다. 왜 앉아가는 게 불편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 다리가 길잖아요. 다리가 길다 보니까 이 무릎하고 이 엉덩이까지의 길이가 깁니다. 이게 기장이. 그러다 보니 버스 의자에 앉으면은 이 다리가 다 안 들어가요. 버스 간격이 좁아가지고. 덩치가 작으면은 이 무릎에서 엉덩이까지의 이 기장이 짧을 거 아니에요. 쏙 들어가지요. 이렇게 의자에 놓으면. 그래가지고 여유도 생기잖아요. 발을 뻗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버스에 앉으면은 의자에 똑바로 이렇게 집어넣지 못하고 사람이 다니는 통로 쪽으로 이렇게 밖으로 내놔야 돼요. 이렇게 통로 쪽으로 밖으로 안쪽으로 집어넣지 못하고 밖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갑니다. 삐딱하게 앉아서 이 고병이가 너무 길어가지고 기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의자 이쪽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다니는 통로 쪽으로 이렇게 빼가지고
다 집어넣지 못하고 붙잡고 삐딱하게 갑니다. 그래서 안쪽에는 못 타요. 이제 두 사람이 탈 경우에는 나는 안쪽에 타면은 이 고병이 다 못 들어가니까 손님 좀 바꿔 탑시다 하고는 나는 이 바깥에 있는 쪽으로 타고는 이걸 이제 이렇게 통로 쪽으로 내놓고 탑니다. 그러면 사람이 다닐 때 이렇게 닿아요. 그러니까 그 버스도 그 어떤 기준으로 만들었느냐,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가 어릴 때는 좀 덩치들이 작았습니다. 덩치들이 작았어. 요즘에는 다 크지만은 옛날에는 우리나라 국민 전체로 봤을 때 신장이라든가 체격이 지금보다는 많이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도 만들 때 우리나라 국민들 그 평균 그 신체 조건으로 만들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큰 사람들은 서서 가는 것도 불편하지, 의자에 앉아서도 이 무릎하고 엉덩이하고 기장이 길다 보니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래서 앉아도 불편하고 서도 불편하고 이래저래 불편합니다. 어디 가서 잘 부딪히고. 그래요. 그렇지만 내가 클 때는 우리나라 국민 전체적으로 신장이 좀 작고 덩치도 작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지금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신장도 평균치가 옛날 되면 키가 크고 덩치도 크고. 그러니까 옛날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외놈이라고 했습니다. 키가 작다고 해서 좀 나쁜 말로 난장이 외자를 써야지 이러면서 외놈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그 일본 사람들이 작았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작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는 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식생활 이런 게 개선이 되고 잘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체들이 다 커졌습니다. 아무래도 영양 공급을 충분히 하게 되면은 그 덩치들이 커집니다. 유전자가 원래 유전자 영향으로 키가 큰 그 집안들은 그 유전을 받아서 키가 다 크다고 하지만은, 유전을 받지 않은 사람도 잘 먹고 충분한 영양을 보충하면은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많이 큽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키 크는 약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마누라가 1m 60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당신은 키가 크니까 참 키 크는 약을 아이들한테 주사를 안 놔도 키가 너무 커서 탈이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안 들어가서 좋다. 나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키가 안 크는 작은 아이들은 너무 작으니까 키 크는 학원에도 다니고 병원에도 다니고 약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 아내가 보거든요. 그 아내가 이제 그 이웃집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다 보면 다 얘기를 들어요. 아유, 우리 집 아이는 중고등학교 다니는데 키가 넘어져가지고 고민이 나가지고 키 크는 주사를 맞는데 한 대에 얼마라든가 엄청나게 비싸다 이러면서, 아유 정말로 형편도 안 돼가 죽겠는데 돈이 없어 완전히 기둥뿌리가 빠져 이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제 그런 소리 듣고 우리 이제 집에 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유 나는 처음에 결혼할 때 당신이 키가 너무 크다 해가지고 나 결혼하는 걸 싫다고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키 큰 게
차라리 좋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전부 다 키가 너무 큽니다. 제가 아이들은 1m 90 가까이 됩니다. 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우리 아이는 키를 좀 줄이는 약을 써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와이프가 저기 친구들하고 얘기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키 크는 약 이런 거 뭐 안 쓰고 이러다 보니 돈도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너무 좋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들은 키 작아가지고 아이들 키 크려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돈도 많이 들어간다. 기둥뿌리가 빠진다 하더라. 그런 얘기 하면서 키 크는 신랑을 얻어서 그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키가 너무 커서 탈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모두 고민을 많이 하던 시대는 키 큰 신랑을 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옛날에 그 여자들이 1m 60은 키가 큰 폭입니다. 대개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어릴 때는 여자들 키가 1m 50대입니다. 대개 보면은 1m 뭐 55, 56, 57, 58, 59, 60이 넘으면 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1m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아주 작은 사람은 1m 40까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이제 평균적으로 1m 50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들이 너무 우리 집안은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나중에 자식 이 세대는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창피하다. 그러니까 키가 좀 큰 신랑을 얻어야 이제 유전으로 자식들이 좀 키가 큰 사람이 이제 생산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키 큰 사람을 신랑감으로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는 우리 딸내미는 너무 키가 작은데 결혼할 때 좀 키가 큰 신랑을 얻어야 돼. 그래서 중매할 때 키가 큰 신랑이 어디 없나? 그러면서 그 키 큰 신랑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때는. 이세를 생각해서 우리 집안은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우리 오빠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가지고 소총을 어깨에다 미니까 그 소총이 땅에 질질 끌리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은 키가 너무 작으면 군 입대를 면제가 됩니다만은 그 당시만 해도 엄격한 그 기준이 없었던가 봐요. 그런 소리가 많이 들렸어요. 이제 남자들도 1m 60 이상은 뭐 그런 데로 괜찮지만 1m 50 얼마 되는 사람도 옛날에 군대를 갔던가 봐요.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이 긴 그 장총을 이제 구보를 한다든가 완전 무장해가지고 구보를 한다든가 할 때 어깨에 매면은 그 총대가 땅에 질질 끌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오빠가 너무 키가 작아가지고 군대 갔는데 아주 이래저래 고생을 한다. 총을 매는데 총대가 땅에 질질 끌려가지고 끌리지 마. 총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또 호통치어서 이래도지도 못하고 저래도 못해가지고 애를 먹는데 그 부모들은 이시를 생각하더라도 신랑을 좀 키가 큰 사람을 구해가지고 시집을 보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무조건 키 큰 남자를 그때는 이제 많이 원했습니다. 사실이에요. 내가 이제 키 크다고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서 나하고 결혼을 하자고. 제가 고등학교 이제 3학년 때 됐는데 제가 키가 지금에는 뭐 나이를 먹었으니까 이렇지만은 옛날에 1m 85에다가 교복을 입고 학교 학교 등교 하교할 때 걸어갈 때는 정말로 키가 크고 아주 멋쟁이였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부모님이
애아들이고 이러니까 일찍 장가를 좀 보내라고 그러면서 그 신부 되는 그 어머니가 우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이인데 얘기하더라고. 너 고등학교 2학년인데 너 장가를 일찍 갈라나? 이런 얘기 하더라고. 아유, 뭐 이제 나 고등학교 2학년인데 장가를 가. 낮에 군대 갔다 와가지고 장가를 가야지. 아, 그런데 좋은 신부감이 있다는데 이런 얘기 하면서 사정사정 하더라. 그러면서 나보고 가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싫다 해가지고 결혼 안 했습니다. 그럼 그때 내가 결혼을 좋다고 하면 했겠죠.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이제 강릉인데, 강릉 시내 중학교, 고등학교는 전부 다 강릉 시내에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이제 집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고, 중고등학교는 전부 다 강릉 시내만 있지, 촌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걸어서 다녔습니다. 왕복, 거리를 합치면 왕복 8km입니다. 걸어서 이제 다니다 보니까 그 마을을 거쳐가지고 이제 가다 보니까 아마 그 여자가 그 살던 그 부모도 보고 아마 처녀도 아마 보고 그래서 어머니 저 키 큰 학생이 저렇게 지나가는데 그 가서 좀 중매를 좀 서줘 이렇게 아마 누가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집까지 찾아온 것 같아요. 다 지나다니면서 참 다 마을 우리 집에서 이제 강신에 중고등학교 가려면은 큰 대로를 거쳐서 마을마다 거쳐서 가거든요. 가다 보면은 그 처녀들이 물동이 이고 물길으로 이제 나오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 아마 나를 본 것 같아요. 제가 또 깔끔해가지고 교복도 깨끗이 입고 제가 원래 학교 같은 데 가면은 교복이 이제 이렇게 이제 앉으면은 고뱅이 같은데 이게 주름이 갈까봐 아주 반듯하게 앉아가지고 아주 꼼짝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똑바로 이렇게 앉았다가 이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옷이 완전히 그 주름이 안 지고 아주 금방 세탁해가지고 깨끗하게 아주 주름이 안 가고 아주 세탁소 가서 다림질을 한 것 같처럼 옷이 아주 깨끗하거든요. 입고 오니까 그 길 가서 보고 아마 정말 키가 크다 그러니까 그 키가 작다네 처녀가. 그러니까 나보고 이제 하라고 중매가 들어왔더라고요. 내가 싫다 해가지고 이제 안 한 거지요. 그때는 신랑을 키 큰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워낙 작던 시대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했지만은 그때 결혼해가지고 서울에 올라왔을 때도 키가 작아가지고 키 크는 성장 호르몬제 주사를 놓는다 해가지고 한 대에 몇십만 원 한다. 그러니까 가정이 완전 기둥뿌리가 빠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와이프가 아마 이웃집 친구들한테 들은가 봐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